이번 시간에는 기분장애, 정신재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목표! 첫째, 기분장애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기분장애를 겪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먼저 기분장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범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다. 밑에 예시로 생각, 동기, 의욕, 관심 등 이런 것들이 저하된다 맞죠? 우울한데 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시적 기분 저하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발생한다. 기분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지만 매일 이런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맞죠? 다음으로 양극성 장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다른 말로 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울증은 아까 전에 했고 조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많이 좋은 상태, 과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 과하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분노, 짜증 같은 다른 감정들도 과하게 흥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이 과하게 흥분하다 보니까 행동도 좀 방방 뜨고 과합니다. 반대로 우울증일 때는 축 처져 있습니다. 결국 조울증,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는 양극단을 오고 가는 장애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차분한 활동보다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격려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는 조증일 때 행동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놓는 겁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엉뚱한데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난폭하고 위협적인 정도에 따라 대처하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한다. 대상자가 과하고 흥분한 상태면 우리한테 막 욕설을 한다거나 상당히 기분 나쁜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범불안 장애를 보겠습니다. 범불안 장애에서 범은 넓은 범위,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일상의 다양한 일들에 관해 재앙을 예상하고 과도하게 걱정한다 라고 돼 있다 맞죠? 진짜 일상적인 일에도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전기장판을 켜고 나왔나 끄고 나왔나부터 시작해서 방에 불을 켜고 나왔으면 이제 전선이 합선되어 불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년 이상을 이런 걸로 걱정한다는 말이다 맞죠? 자, 종합하면 엄밀히 따지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것들을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6개월 이상 생각을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겠다 맞죠? 일생가. 이제 앞에서 배운 기분장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 다양하다 맞죠? 납병원, 사례관리, 직업재활, 자조집단이 있네요. 먼저 납병원부터 보겠습니다. 납병원은 말 그대로 낮에만 병원에 온다는 뜻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라고 돼 있네요.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외래만 다니고 집에만 있기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낮 시간 동안에만 병원에 다니게 하는 것이 낮병원입니다. 가족들이 낮에 일하러 간 사이 대상자분은 낮에 병원에 있으니까 가족분들도 조금 마음이 놓이겠다 맞죠?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기술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준다. 납병원에 오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힙니다. 발표하는 법, 토의하는 법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책꽂이 정리하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대인관계 훈련을 하여 사회적 고립을 막아준다라고 돼 있죠. 납병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대상자들을 보고 대화하며 어울리며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도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납병원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맞죠? 계속해서 납병원 적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다른 말로 거식증입니다. 음식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왜? 평소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못생겨진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밥을 안 먹습니다. 이런 대상자 분들께도 납병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으로 유병기간 3, 4개월 미만, 폭식 및 구토가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초기에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 하면 좋다는 겁니다. 만약 앓은 지 3, 4개월이 이제 지나거나 폭식 많이 먹고 구토가 심하다면 납병원보다는 입원 치료를 권장하겠다, 맞죠? 다음으로 효과를 보겠습니다. 섭식 증상, 우울 및 자아 존중감을 호전시킨다라고 돼 있네요. 섭식 증상 호전은 먹는 걸 잘 먹게 한다는 말이고 우울 및 자아 존중감 호전은 뭘까요?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들은 먹으면 못생겨질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먹어도 이쁘다, 살쪄도 예쁘다 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입원 치료에 비해 재발률이 낮다고 봅니다. 입원 치료는 환경의 영향으로 입원하고 있는 중에는 외부랑 차단이 돼 있으니까 치료 효과가 빠를지 몰라도 퇴원하면 재발률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전역하고 한두 달 있으면 퍼질러지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납병원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낮에만 병원에 있는 거니까 재발이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례 관리를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사례를 관리한다는 말로 쉽게 생각하면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한 명 한 명 관리하려면 밑에처럼 환자별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겠다, 맞죠? 사례 관리의 등장 원인을 보겠습니다. 왜 등장했는가? 먼저 1번 탈시설화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이나 기분장애 대상자들을 장기간 입원시켜서 치료하자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입원을 최소화하고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 병원에서 빨리 퇴원을 시키자는 생각이 탈시설화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요구의 복잡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이라도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르고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섞여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맞죠?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서비스 비용 절감. 입원하면 비용이 당연히 비싸겠다, 맞죠? 퇴원하면 이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고. 네 번째, 서비스의 단편성. 여기서 단편은 다른 말로 파편화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많지만 여기저기 파편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좀 모아주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례 관리가 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지원 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예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가 중요하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병원이었지만 현대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던가 복지기관, 이런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직업재활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대상자분들도 사회 복귀해서 생업에 종사해야겠다, 맞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로는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덜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더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조 집단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자조의 뜻은 스스로 자자의 도울조, 스스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밑에 첫째 줄을 보시면 퇴원 후에 환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것이라 나와 있죠. 같은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팁을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 줄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단주 모임, 단약 모임이 있습니다. 단주 모임은 술 끊는 모임, 단약은 약 끊는 모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주 모임을 말씀드리면 술 끊는 모임인데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모여서 서로 끊는 팁을 공유하는 겁니다. 모임에는 직급이 있습니다. 회장은 끊은 지 10년 차, 부회장은 9년 차, 신입은 한 달 차,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팁도 공유하고 어려움도 막 풀어놓으며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45세 직장 여성 B씨가 6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불면증과 피로감, 불안, 초조 증상이 있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B씨는 일상적인 모든 일에 걱정이 지나치고 두통, 불면증 등 신체 증상과 긴장감을 호소한다. B씨에게 내릴 수 있는 진단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범불안 장애죠. 정답을 맞추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첫째 줄 중간에 6개월 이상, 셋째 줄 첫 부분에 모든 일에 대해 걱정이 지나치고,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로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납병원입니다.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이 포인트죠. 마지막,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단주 모임, 단도박 모임, 단약 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인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정답은 3번 자조 집단입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모였다, 맞죠? 끝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범불안 장애가 뭐였을까요? 6개월 이상 광범위한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을 가지는 거였다, 맞죠? 둘째, 납병원이란 입원과 외래 치료의 중간으로 낮 시간 동안 병원에서 프로그램 받는 거였다, 맞죠? 세 번째, 탈시설화란 무엇이었는가? 기존의 치료는 병원에서 입원하는 걸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요즘 들어는 그게 아니라 입원 기간은 최소화시키고 빨리 병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복귀를 시킨다는 말입니다.